세상은 한국인을 제외한 특정 아시아 관광객들의 뷔페 행동에 경악했다. 태국의 수도 방콕,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이곳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미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들이 있다고 말한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인들에 대해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나는 조금은 부끄러운 듯 고백했다.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영어가 통하지 않는 손님들이 많아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유독 한국인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나는 고급 호텔에 묵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영어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무척 놀랐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간단한 영어 문장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쉬운 설명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은 영어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소통에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인구의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나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 의아해했지만 곧 그들의 특징을 발견했다. 그들은 대체로 수줍음이 많고 절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무언가 물어보면 곤란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미나는 그런 조용한 태도에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가? 지나치게 내성적인 나라 같아.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인 친구도 없었던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편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 뷔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나의 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채로운 태국 음식으로 가득 찬 뷔페 코너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다. 고소한 향의 까이양 태국식 구이, 매콤한 그린 커리, 풍미 가득한 팟타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얌꿍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요리들 앞에 수많은 투숙객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한시라도 빨리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미나가 속으로 폭풍 전의 고요라고 부르는 단체가 나타났다. 아, 중국에서 온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이구나. 오늘도 오셨네. 미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뷔페 코너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입구에서부터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듯 큰 소리로 대화하며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미나가 자리가 없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자 우리는 돈 내고 여기 묵는 손님이야 라는 고함이 날아왔다.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성량에 다른 테이블의 대화가 모두 스칠 정도였다. 자리가 정해지자마자 본격적인 쇼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뷔페 코너를 향해 돌진했다. 챈얌꿍 냄비 앞에서는 서로를 밀치며 새우를 차지하기 위해 접시를 높이 든 모습이 마치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다투는 선수들 같았다. 그들은 태연하게 1인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떤 이들은 접시 위에 음식으로 탑을 쌓아 올리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의 음식에 대한 애정은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깊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조마조마할 정도였다. 물론 양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줄을 서서 기다리기보다는 줄 선 사람들 사이에 빈틈을 파고들어 새치기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음식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이 그들의 신조인 듯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광경이었다. 고함과 함께 접시에 담았던 음식들은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겨졌다.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은 기본이었고 먹지 못할 양의 음식을 남기고도 웃으며 다음 접시를 채우러 가는 것이 그들의 스타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요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거 전부 버려야겠네. 미나와 동료 직원들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혹시라도 음식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주면 뷔페인데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거지.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부유함의 증거라는 중국의 식문화일지도 모르지만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여기는 서바이벌 게임 현장이 아니라 평범한 뷔페 레스토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미나는 매일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미나는 마침내 한계를 느꼈다. 여느 때처럼 레스토랑은 만석이었고 모든 직원이 정신없이 바빴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목소리가 지나간 자리는 공기마저 떨리는 듯했다. 그날 뷔페의 메인 요리는 호텔이 자랑하는 팟크라파오, 무쌉 태국식 돼지고기, 바질 볶음과 부드러운 카오만가이 태국식 닭고기 덮밥이었다. 주방장이 오늘 실력 발휘 좀 했지라며 자신했던 메뉴였지만 그 요리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테이블 위에서 남은 음식 예술 작품으로 변해갔다.
특히 팟 크라파오 무삽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마치 그곳에 금이라도 묻혀 있는 듯했다. 미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그 광경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멈춰 서 있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미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뒷정리였다. 중국 손님들이 떠난 테이블은 마치 뷔페 코너의 축소판 같았다. 의자 위에는 밥알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당면 조각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망고를 담았던 그릇은 왜 자신을 이렇게 방치했냐는 듯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었다. 어째서 매번 이런 걸까? 미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을 치우려는데 테이블 위에 팁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미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마치 이 돈 받고 없던 일로 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렇다. 그들은 모든 무례함과 어지럽힌 뒷수습의 책임을 팁으로 해결하려는 듯했다. 드라마 속 악역이 마지막에 이걸로 처리해라며 떠나는 장면처럼 현장에서의 고충이 지폐 한 장으로 무마되는 기분이었다. 미나의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다. 그럼에도 미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테이블을 계속 치웠다.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정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한 남성, 손님이 주류는 유료라는 안내판을 보고 버럭 화를 낸 것이다. 맥주가 왜 유료야? 술 없이 이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는 맥주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술이 없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그의 말은 더 이상 불만이 아니라 거의 창작 소설의 한 장면 같았다. 결국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 미나는 1시간 가까이 설명해야 했고 설명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아 없어졌다. 더는 못 참겠어. 미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직원 휴게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배려와 친절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슬픔, 어쩌면 자신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서러움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술을 공짜로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황당한 논리가 펼쳐졌던 어제로부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오늘 하루는 제발 평온하게 지나가길 기도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8명으로 구성된 한 아시아인 가족이 나타났다. 나이든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보이는 젊은 부부 2쌍, 그리고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관광의 여유를 즐기는 평화로운 표정이 가득했다.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서툰 영어지만 매우 정중하게 물었다. 미나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다.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가 아니라 인원이 많아 혹시 폐가 될까 염려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들어가도 되냐고요? 당연하죠. 이미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정중한 질문에 미나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국인들이구나. 미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또 그 지나치게 조용한 한국인 손님들이네. 그래도 시끄러운 것보다는 낫지. 하지만 그들을 자리로 안내하는 동안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미나는 뷔페 코너를 주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인기 메뉴 앞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린 커리, 웬땀, 파타이, 까이양, 그리고 웬얌꿍까지. 미나의 경험상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면 이곳은 분명 음식 쟁탈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한국인 가족은 달랐다. 인기 메뉴가 즐비한 코너 앞에서 그들 중 누구도 접시를 가득 채우지 않았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만 덜어 맛을 보는 정도였다. 특히 미나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린 커리 코너였다. 중국 단체였다면 냄비를 거의 비울 기세로 퍼갔을 테지만 한국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다. 옆에서 보기에도 줄 서는 문화가 이미 몸에 밴 듯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들은 소량의 음식만 덜어 접시 한쪽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마치 뷔페를 즐긴다기보다는 우선 맛만 본다는 신중한 태도였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음식을 담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려 쨍하는 소리가 나자 아이는 즉시 미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님도 곧바로 달려와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네요 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 극도로 예의 바른 상호작용에 미나는 순간 이곳이 호텔 뷔페가 아니라 어느 고급스러운 사교 모임 장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와 먹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다른 테이블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미나는 이렇게 공기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손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왜 이렇게 다를까? 미나는 이 한국인 가족의 절제된 식사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혹시 태국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예의를 차렸기 때문이다. 미나는 그들이 이곳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얼굴에 빛이 나는 듯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저희 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그 대답에 미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맛있으면 좀 더 드셔도 되는데. 미나는 생각보다 훨씬 우호적인 그들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그녀는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조금만 드세요? 뷔페니까 마음껏 더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자 남성 손님 중 한 명이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번역된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다른 손님들도 분명 먹고 싶어 할 거예요. 맛있는 걸 저희만 독차지할 수는 없죠. 다 함께 나눠 먹어야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한마디에 미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뷔페란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 안 먹으면 손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미나에게 그들의 생각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 한마디가 미나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미나는 이 한국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선 차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심지어 서비스 직원인 자신에게까지 향해 있었다. 미나가 음식에 대해 서툴게 설명하려 애쓸 때 그들은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테이블에 물을 채워주는 작은 서비스에도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미나가 접시를 치우려고 하자 한 사람은 직접 접시를 건네주기까지 했다. 그들의 태도에 미나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진심이 느껴졌다.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지? 미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분명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어른으로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국인들과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미나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싹 트는 시작이었다. 미나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지난 경험 속에서 그 말을 실감한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왕처럼 군림하며 고함치는 손님들을 매일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손님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룻밤 동안 수없이 반복한 말이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뒤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미나와 동료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서비스를 받았기에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긴 자연스럽고 따뜻한 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행동거지였다.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리면 부모가 재빨리 주워들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사용한 접시는 치우기 쉽도록 한쪽에 모아두었다. 냅킨이나 수저를 떨어뜨리면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주워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누군가 옆 테이블에 의자를 빼려고 하면 자신의 의자를 살짝 안으로 당겨 길을 터주었다. 그 공간에는 레스토랑이라는 공공장소를 모두가 함께 예의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미나는 생각했다. 이들은 손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참여자구나. 레스토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직원이 주인공이고 때로는 요리가 주인공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인들은 조용히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그것은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있지 않은 존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레스토랑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모든 호텔 직원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달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저희가 그들에게서 힘을 얻어요. 미나뿐만 아니라 주방장, 프런트 직원, 객실 담당 직원까지 모두가 그들의 행동에 감동했다. 레스토랑 근무를 마친 후 미나는 종종 객실 담당 직원인 피아와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의 화제는 막 체크아웃한 한국인 가족의 객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미나, 그 한국 손님들 방 봤어? 피아가 대뜸 물었다. 미나가 아직 못 봤다고 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 한국인들이 묵었던 방은
청소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단정했고 사용한 수건은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쓰레기도 종류별로 봉투에 담아 구석에 놓여 있었다. 피아는 감동한 듯 말했다. 마치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을 조용히 감추려는 것 같았어. 특히 놀라웠던 건 침구류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는 거야. 시트랑 이불 커버가 전부 한데 모아져 있었어. 손님이 시트를 개어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분명 우리가 청소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겠지. 미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반면 중국 관광객들이 사용한 방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젖은 수건은 뭉쳐진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페트병이 흩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체 모를 붉은 잎들이 흩어져 있어 이것이 찻잎인지 향신료인지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가져온 중국차를 마신 후에 찌꺼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세면대는 사용한 면봉과 화장지로 가득했고 화장지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피아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현장 감식을 먼저 해야 할 판이야. 물론 예의 바른 중국 손님들도 있지만 단체로 묵을 경우 방이 어지러워질 확률은 확실히 높아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방에는 꽤 큰 금액의 팁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피아는 종종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돈은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가장 기쁜 건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흔적이었다. 손으로 쓴 땡큐 메모, 가지런히 개켜진 수건, 그리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정갈한 공기. 그들은 돈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곳에 확실히 남아 있었다. 미나는 피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청소 업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렇기에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다음 사람의 기분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미나가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그 감동이 미나의 마음에 남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레스토랑에서의 그 밤과 깨끗하게 정돈된 호텔방이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나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모든 한국인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미나는 이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 그 자체라고 느꼈다. 아이들조차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겠구나. 미나는 태국인들 역시 온화하고 예의 바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인들의 행동에는 그보다 한층 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손님이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한 한국인 부부가 조용히 미나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걱정해 주었던 적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회의 매뉴얼에도 적혀 있지 않은 진정한 관심이었다. 미나는 반성했다.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수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바로잡아준 것 역시 한국인들이었다. 미나에게 그들은 화내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다. 만약 내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추천할 거야. 미나는 이제 확신한다. 그곳에서는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른 어느 곳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미나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뷔페라는 환경 속에서야말로 한 사람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미나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감동했지만 사실 태국인들 역시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감사하고 요리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문화, 심지어 쌀 한 톨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나눠 먹고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한국인들의 행동 속에서 미나는 자신의 문화와 겹쳐지는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타인을 위해 그리고 음식을 위해 존중하는 그 마음은 분명 세상을 따뜻하게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